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세계적인 바이블이 될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181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국민보다는 당리 당략이 우선. 정당이 선거에 나갈 후보의 공천권을 가지고 공천 장사를 하다가 관련자가 구속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된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은 당선을 보증하는 수표와 같기에 돈을 내고서라도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게 여의도 정가에 떠도는 소문이다. 이러한 정당의 형태와 정치 풍토 속에서 우리 정치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서 물고기를 얻으려는 것과 같다. 정치 발전은커녕 정치인들이 부패해가는 최대 고리가 바로 정당이라고 본다.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차기 공천을 따내기 위해 출마 당시 내놓았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당리당략을 따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론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거나 당의 방침을 어기고 독자적인 행보를 했다가는 당장 돌아오는 것이 당 차원의 비난과 차기 공천 탈락이다. 이런 마당에 정당이 국민과 권력을 잇는 다리라고 극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대판 당파 싸움과 양당 체제.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는 조선시대 당파 싸움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아니 그때보다도 더 고약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싸움의 주체가 사회상부인 양반층으로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발달한 대중매체로 인하여 국민 전체가 국론 분열의 장으로 들어와 온 국민이 당파 싸움에 휘말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당파 싸움을 붕당 정치라는 말로 미화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동인 서인의 분당 초기 단계에 대해서는 학파의 대립으로서 학문적 토론 위주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당파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져 결국은 노론, 소론, 남인, 북인 4개의 색 분당이라는 당파로 분열되어 피비린내 나는 정쟁을 일삼았다. 그것도 의미 있는 학문적 주제나 나라와 백성에게 도움을 주려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싸웠다면 몰라도 오로지 권력 잡기에 해란이 되어 궁중의 사소한 예법 하나로도 물고 뜯으며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것을 어찌 붕당 정치니 오늘날의 정당 정치와 유사하다느니 하며 미화하거나 긍정적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는가. 하긴 작금의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조선시대 당파 싸움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조선의 당파 싸움이 이 나라 정당 정치의 기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듯 싶다. 잘난 양반 사대부들은 당파 싸움에 빠져 나라가 기울든 백성이 굶어 죽든 안중에도 없었고 심지어 같은 배를 타고 사신으로 가서 일본 사정을 살피고 돌아와 임금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서로 간의 경쟁 심리와 적대 감정이 개입되어 상반되는 보고를 할 정도였으니 당파의 피해를 일러 무엇하랴 싶다. 결국 당파 싸움에 빠진 우리나라 사정을 낱낱이 알게 된 일본이 자신들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대군을 보내어 이 땅을 침략하였던 것도 그 원인이 당파 싸움이 아니고 무엇이었단 말인가. 당파 싸움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서구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들어오니 이제는 정당 정치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만 바꾸어 그 망국적 당파 싸움을 재현하여 당파 간의
보복을 일삼고 거기에 국민까지 가담시켜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극심한 당파 싸움으로 나아가고 있는 데는 특히 양당 체제의 탓이 크다. 흔히 양당 체제가 수립되면 그 전의 군소 정당들의 난립으로 인한 정치 혼란에서 벗어나 정치가 안정되었다는 증거로 보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정 정도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비록 군소 정당의 난립에 의한 정치 혼란은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이 양당 정치이다. 적어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그렇다고 본다. 대개 보수당과 진보당으로 이루어지는 양당 체제는 국민을 한 편에 서게 만들어 심각한 분열을 초래한다.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할 정치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국민 분열은 양당 체제의 민주정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미국이나 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념적 대결 구도에 지역 감정까지 가세하여 양당 체제에 따른 국민적 대립과 분열이 더욱 심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집권 정당이 실정을 하면 다음번에는 다른 쪽에서 정권을 잡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전혀 반대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따라서 예산 낭비도 심하다. 그 어떤 정권도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어떤 정부에서 장기 계획을 세운다고 한들 정권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폐기되고 만다. 또 우리나라 양당 구도 정치는 대립을 넘어 보복 정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전임 위정자들은 정권을 넘기기가 무섭게 정치적 비판대에 올라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곤욕을 치르는 일이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은 국민의 환심을 사서라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가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하기보다는 당장 성과가 나타나는 전시 행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자체 의원 등이 모두 선출직이다 보니 양당 대립 구도가 중앙에서부터 지방, 소단위까지 구석구석 반영되어 전시성 행정이 만연하여 예산이 낭비된다. 이 모든 것은 국민과 기업이 낸 헬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양당 체제는 양당의 정치 이념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정책이나 뜻을 가진 신생 정당 후보가 독자적으로 정계에 진출하는 것을 원천 봉쇄해버린다. 양당 중 하나에 들어가지 않고는 정계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앞서도 말했지만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나가서는 우리나라의 불공정한 선거 풍토와 언론 방송의 보도 형태 때문에 특별히 지명도가 높지 않은 한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개의 대립 정당에 대해 국민은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더 싫은 한쪽의 의석수를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신생 정당이 마음에 들어도 거기에 표를 주면 사표가 되고 자신이 더 싫어하는 정당이 승리를 거둘 것을 염려하여 신생 정당 후보를 찍고 싶은 사람도 양당 중 하나의 표를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양당 체제는 기성정당의 정치 이념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와 정치를 발전시키고 국가에 이바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정치 구조이다. 사회를 바꾸어 보겠다는 꿈과 열정으로 정치에 입문하려던 정치 신인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얼마 되지 않아서 기성 정치인과 비슷해져 버리고 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당 정치, 양당 체제의 문제점을 경시하고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절망밖에 남을 게 없다. 우선 양당 체제의 폐단을 줄이는 방법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거대 정당 후보가 아니어도 일단 후보가 되면 모든 후보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같은 기탁금을 내고 후보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라고 여론조사나 언론방송에서 그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기득권 정당 후보들만 조사하거나 보도해주는 불공정한 처사를 시정해야 한다. 후보의 기호 선정, TV 토론, 여론조사, 언론방송 보도, 사전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모든 것이 양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다른 후보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현행 선거 풍토와 관행을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의원이 많은 정당 순서로 후보 기호를 1번, 2번으로 정해놓은 것도 공정선거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원칙에 불과하다고 본다. 추첨을 통해 정해야 공정하다. 거대 정당 후보에게만 유리한 선거법 조항은 모두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기 어려운 사전선거 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에서도 얼마든지 당선자가 나올 수 있어야 양당 체제의 폐해를 막고 정치에 새바람을 넣을 수 있다. 양당 체제의 폐해를 그대로 두는 한 우리나라는 저열한 보복 정치와 끝없는 국민적 대립과 분열 속에 국민 통합과 정치 발전,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은 명약관하하다. 궁극적으로 정당 제도는 폐지해야. 나는 궁극적으로 정당 제도를 폐지하여 국회의원이 정당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지역민을 대표하는 자로서 지역구 주민의 의사를 우선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한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민의보다 정당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들 정당 소속 정치인들은 다른 정당과의 정쟁을 일삼아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정이 개선되리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치 현장이 이전 투구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당을 없애고 국회의원의 무소속으로 지역민과 직능군을 대표하여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정당을 없애면 무리를 지을 일이 없고 허울뿐인 이념의 간판을 내걸 일도 없으므로 국민의 대립과 분열도 막을 수 있다. 국회에서 정정당당하게 국민과 지역민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거쳐 법이 만들어지면 지역민과 국민의 뜻이 그대로 법에 반영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당이라는 중개상을 거치면서 민의가 무시되고 왜곡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 정당을 없애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이 제정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당을 없앰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절약한 돈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며 국민 분열을 막아 국민 통합을 이루고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과 지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에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영, 흑영영, 흑영영.